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경마연구소의 박소장입니다. 8월 4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출발하겠습니다. 자, 8월 4일 15개 경주가 모두 부산 경주들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승부는 5경주, 메인 승부를 9경주로 선택을 했고요. 역시 마지막 능력 마필들 간의 1등급 아주 쟁쟁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인데, 마지막 15경주가 아주 짜릿한 또 배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5경주가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별다른 인사말이나 서도 없이 바로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쪽에서 9번 동방달에 5번, 9번 두 마리 감독고 그 뒤에서 6번 엄지척이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경주 1000m고요. 국산마 6등급 경주입니다. 안쪽에는 별게 없어요. 청풍난향 정도가 참 너무 작은데 조금은 좀 꼼지락거려 보기는 하는데 눈에 띌 정도로 걸음발이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메인스테이라고 두바이도 갔었던, 기본적으로 1등급에서 참 단거리는 잘 뛰었던 마필인데, 그거 대동에 나와서 병합을 하는데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서로 이제 보완하는 측면의 병합주고였다는 느낌이 좀 더 크게 들고요. 맥시멈 저는 3복승 정도로 풀을 하고 있습니다. 4번마 토암 임팩트, 말이 물고 튀려는 그런 의지가 좀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런 게 이제 조기 변화죠. 아직까지 2착 한 번 갖다 대고 우승이 없는 그런 상태지만은 코스도 잘 받았고 전체적인 편성으로도 조금 하자 있는 애들이 또 인기리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서 첫 경주는 4번마 토암 임팩트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2번 청풍난향이 아니고 7번 미키 빅터가 받아낸다면, 혹은 두 번째 자리를 붙들고 편안하게 4코너까지 외선을 따라서 들어올 수 있다면은 7번마 BK 빅터도 이번 1000m는 좀 욕심을 내볼 만합니다. 금년 1월달에 왼쪽 앞다리에 좀 문제가 생겼었던 마필이라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길게 내다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1000m는 무조건 쏴야 된다는 거, 7번 BK 빅터도 같이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8마리입니다. 맨 외곽에 느려 터진 미륵한 제끼고, 자, 안쪽 1번만 세차게가 조교대 걸음이 좀 빠릿해졌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코스 2점만 가지고 밀어붙여도 4코너까지 최적 전개만 이루어진다면은 버텨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꼭 좀 체크해 두시고, 2번마 배짱 같이 뛰었던 구미, 통상적으로 이제 속칭 구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3번마 코리아 헌터는 제가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등 안에 들어오는 것은 진짜 운빨이고, 보통은 이제 3복승, 그것도 스타트만 좋기 때문에, 스타트 이후에 스피드가 쫙 붙는 게 아니라 스타트만 좋고 그 다음에는 스피드가 받쳐주질 않습니다. 근데 그걸 우격다짐으로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서 밀어붙이면은 딱 거기까지예요. 스타트 끊고 최적 전개를 하는데 상대 마필들이 세지 않거나 덤비는 애들이 없어야 내선 전개를 탄 이후에 한 2착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3복승용으로만 보셔야 되는 마필이 3번 코리아 헌터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4번마 로열 솔저, 거세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서 첫 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물론 불량주로였기 때문에 타임상에 좀 보정을 하더라도 요건 이제 리차드 기수가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7번마 헌터파크, 습관적인 좌구보, 내축으로 기드려는 버릇이 너무 심합니다. 선입, 운이 아주 잘 따라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너무 인기리에 팔린다면 과도하게 믿음을 가지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1번, 2번, 4번 추천드립니다. 3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레이스입니다. 역시 맨 외곽에 다경 희망 잘라내고요. 딱 3마리로 압축을 하고 있어요. 3마리 압축인데, 과연 이제 배당판의 양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배팅 가치를 당일 좀 찾아볼 수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4번마 썬마운틴 같은 경우 요번 주에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들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좀 느린 애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조금 부족하고 힘으로 몰아붙여야 뛰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들이 많은데 사바마 선 마운틴이 또 그 중에 한두죠. 역시 임성실 기수이기 때문에 파워 추진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연속 3착에 나름대로의 상승세는 타고 있습니다. 선두권이 깨지든 또 앞에서 하나가 살아남든 자기 걸음대로 끝까지 고르게 뛰면서 3착을 지금 연달아 갖다 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처럼 또 역시 느린 말들이 많은 편성은 사바마 선 마운틴에게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말고도 선 마운틴 입장에서는 자기 말고도 2번만 낙원대로라든지 5번, 6번 이거 다 느린 애들 아닙니까? 다경 희망도 마찬가지고 전개가 너무 간단해요. 7번 천년의 울림하고 8번 차지파워의 앞선 전개에 나머지 선입권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역시 임성실 기수가 그 빈틈, 전개상의 빈틈을 살려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경주는 사바마 선 마운틴을 주의 깊게 보자. 뱅받아 버틴다라면 역시 7번마 천년의 울림 쪽이 조금 더 눈길이 가죠.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입니다. 9마리 출전이고요. 자, 8번마 마크1 출전합니다. 데뷔전에서부터 일주 백광열조교사 자신있게 출전을 시켰고 뭐 마크1이 됐든 영원 다이아가 됐든 무조건 영원 다이너모가 됐든 무조건 기본 상금은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 아래 2두 출전을 시켜서 한 마방 2마리를 출전시켜서 2, 3착을 나눠 가져서 혹시 톱데이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뭐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막연한 그런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스타트와 동시에 이변은 없었죠. 톱데이가 댕 받고 딱 줄 쓴 다음에 영혼 다이아가 조금 좀 힘을 쓰면서 쫓아가는 바람에 그 뒤를 따라가던 마크1이 2착을 차지했었습니다. 완벽한 뭐 자력으로 끊어낸 기록이고 또 경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번 경주에 한번 대입해 본다면은 첫 승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다만 상당히 좀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서 안쪽 마필들을 또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죠.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자신감은 좋지만 자만은 해서는 안 되죠. 진겸 기수가 처음 올라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입상권의 한 자리 넘어서 첫 승도 충분히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 8번만 마크1이고요. 마방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마필들 안쪽에 조금 몰려 있습니다. 요거 정리해서 현장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600m입니다. 스페셜 승부처 1호경마 첫 번째 스페셜 승부 경주가 바로 이번 5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 때 제가 이제 3경주구나. 3경주 때 제가 3마리로 압축해 들어간다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2마리를 추천드렸고요. 이번 5경주 스페셜 승부처 역시 3마리입니다. 3마리. 팔릴 수밖에 없는 마필 2마리가 태생적으로 주법의 한계를 좀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제 1600m라는 얘기죠. 1600m는 똑바로 뛰어야 되고 똑바로 뛰지 못하는 주법상에 좀 하자가 있다면은 엔진이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스태미너로 그걸 컨프런치하지 못하면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좀 인기리에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막입니다. 그래서 4번마 온누리 강자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55전 뛰는 동안에 지금 2착만 7번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거의 뭐 좀 전성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그 신나는 최근을 보내고 있는데 4연속 2착 자체가 유현명이 1번, 박재희 3번 전교에 관계없이 지난번에는 특히 이제 현명이가 댕받고 그대로 꽂아버렸는데도 이 온누리 강자가 나머지 선입권 마필들을 그냥 병신 취급하듯이 싹 막판에 다 눌러버렸습니다. 참고 한 마리 제대로 먹혔죠. 이런 건 정말 임성실 기수가 잘 탑니다. 그래서 56점 만에 감격적인 첫 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4번만 온누리 강자 요거 한 마리 오픈해드리고 원틀 막번 정해져 있는 4번에 붙일 만한 마필 한 마리 하고 길게 봤을 때 3복승까지는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3마리
삼복승도 좋고 또 한방에 삼복승도 좋고 적절하게 배팅 가치를 감안해서 돈이 되는 배팅으로 5경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입니다. 이번만 매니퀸이 뭐 순발력 하나는 이제 검증이 됐죠. 확실하게 선행만 받으면은 기본은 뛴다. 다만 선행을 또 받을 수 있느냐 혹은 자신만큼 빠른 마필과의 경합 우려가 있지는 않느냐 이런 점만 좀 살피시면은 5등급까지는 뭐 그냥 쑥 통과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요번 경주 2번만 매니퀸이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외곽에 7번만 트루 시그니처, 8번만 토암 스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압박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2번이 견뎌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쪽에 1번만 골든 샤프가 데이터상으로는 스피드 면에서 매니퀸보다는 조금 처지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이제 얌전히 이 주립이 얌전한 상태에서 발주기 문짝이 열렸을 때 얼마나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박차고 나가는 발진이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2번이 빠르긴 빠른데 2번이 1번을 넘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1번이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마신 내지 2마신은 순간적으로 앞서야 안쪽으로 2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번이 분명 머리를 먼저 내밀고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골든 샤프가 같이 몰아서 반마신 내지는 엉덩이 하나를 물고 코스 이점을 사수해낸다면은 결국 2번이 안쪽으로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코너를 돌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란히 코를 맞추게 되는 그런 그림이 허다하죠. 특히나 이제 코너링이 급한 부산 경마장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선두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골든 샤프가 마음먹으면 선행 갈 수 있어요. 이제 기수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발주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6경주를 2번 놓고 저부당 찍어먹기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어떻게 보면 2번만 매니퀸이 선행만 꼭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닐 수 있죠. 아직 한 번 뛴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서도 잘 뛰더라. 이런 결과가 이번 6경주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1번만 골든 샤프의 강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2번 매니퀸 놓고 뭐 4배짜리 때리고 뭐 5배 맞히고 뭐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배팅 가치 꼭 6경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경주 국산 5등급의 1300m입니다. 9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발린 가오가 1번, 그 다음에 거의 한 개에 봉착한 지 오래된 마필 9번마 베델의 삼총사 자주는 나와요. 2주 만에 또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2주 만에 출전이었죠. 근데 뭐 뛰다 보면 좀 걸음이 안 늘겠냐? 안 늘어요. 이런 거 안 늘어요. 안 늡니다. 뭐 3차 운 좋으면 가져가라 그러고 2번만 유퀸이 괜찮죠. 기본적으로 빠른 말들하고의 또 경험이 꾸준하게 쌓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유퀸이 그냥 시원하게 댕을 받고 한 바퀴 잡아 돌릴 가능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번마 유퀸이 이번 경주는 전개의 핵심이다. 7경주 정리합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000m 경주입니다. 8마리 출전이고요. 자, 한라 황후하고 영광의 천하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죠? 이제 그 책을 좀 미리 사셔가지고 전날에 이렇게 마사일 사이트 들어가서 동영상 또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죠. 옛날에도 많았고, 저야 뭐 비디오 테이프로 돌려보던 시절부터 지금도 생각나네. 소니 하나, 히타치 하나. 요새 지금 상황은 뭐 좀 일본 제품 안 사는 불매운동 분위기인데 옛날에는 비디오 옛날에 저기 우리나라 거 뭐 썩 성능이 좋지 않았을 때 옛날 얘기죠. 그 2대를 놓고 조그 셔틀 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빠른 선행마 2마리가 났을 때 과연 어떤 마필이 조금 더 빠를 것이냐 그거 제가 얼마나 참 무식합니까 옛날에. 요새는 클릭만 하면은 이렇게 다 동영상이 번쩍번쩍 뜨니까 좋은 세상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엔 테이프 찾아가지고 넣고
맞춰가지고 한번 보고 또 비교해보고 말했었는데 뭔 얘기하다가 그랬나. 한라황후하고 한라황후가 지난번에도 1번이었죠. 예, 영광의 천하가 이제 외곽이었고, 스타트 자체는 한라황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만은 1번이라는 게이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속을 살려 나왔어요. 근데 딱 두 마리만 선두 싸움이었으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외곽의 스마일 팩터가 포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 버렸기 때문에 힘으로 계속 싸우다가는 경합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한라황후도 잡았고, 영광의 천하도 1번만 생각하다가 옆에 스마일 팩터가 더 나가니까 또 잡게 됐어요. 그 페이스를 소화하고 살아남은, 뭐 완전히 살아남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늦게 걸음이 무뎌진 2번마 영광의 천하가 이번 경주도 1번보다는 점수를 더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등짝이 바뀌었어요. 어수에서 성시리로, 시대는 시대로. 최시대가 그렇게 스타트가 좋은 기수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참 석 달 동안 휴양 들어가는 동안에 5월, 6월, 7월을 제가 현장 예상을 쉬었죠. 제가 예상 안 하니까 이거 부산에서 최시대가 퐁퐁 날르더구만요. 참 희한한 인간이야 이거. 제가 최시대에 대한 어떤 좀 편견이 있는데 예상 안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최근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임성시리가 스타트를 그림같이 끊어내면은 오히려 교통 정리가 잘 돼서 1등 받고 잇따라가고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천만 타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 1번 한라황후는 지난번에 그 더위를 많이 먹어서 몸 상태가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1번이니까 댕 받으면 했는데 결국 댕을 못 받은 거죠. 선행을 못 간 겁니다. 근데 그 선행을 못 받은 게 단순히 스피드의 어떤 그 근소한 열세뿐만 아니라 좀 덜 만들어져 있었던 컨디션 탓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감안하셔야 되겠고, 그럼 이번에는 뭐 100% 완벽하냐? 이번에도 최상의 컨디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지난번보다는 한결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등짝이 임성시리다라는 거죠. 자, 1번 T고 2번 T는데 이대로 줄소유가 된다면 이거는 한번 박을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외곽에 6번마 유로시나도 있고 1000m는 뭐 부담 없이 밀어붙이는 8번마 레이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도 킹 라이언이라는 건 절대 느린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케이 사운드도 그렇고 1000m지만은 순간 구간에서의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점에서 승부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을 받든 경합을 하든 따라가든 2번마 영광의 천하를 놓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경마의 안정적인 배팅이라는 건 없죠. 이기면은 다 따는 거고 안 맞으면은 다 꼬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한 어떤 그 배팅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2번을 전개축으로 후착을 배팅같이 나눠서 공략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게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번마 영광의 천하입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000m입니다. 9마리 출전이고요. 9번마 스페셜 킹 이지는 좀 문제가 있네요. 뭐 1000m이기 때문에 제가 요 마필의 단점을 너무 부각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은 이제 거리가 늘어나면은 그냥 바로바로 지우셔도 됩니다. 두 번 뛰어봤을 뿐이고 오랜만에 좀 제 나름대로는 재정비해서 나온다고 나왔지만은 말이 좋지가 않아요. 자, 이번 구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딱 한 마리만 패는 메인 승부예요. 대가리 세워져 있고 내용도 받쳐주고 후차권도 압축이 됩니다. 금화 캐벌리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뭐 배당판이나 경마장 분위기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전 인기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야 이게 이렇게 대가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행심사 때 스타트 하나는 조금 경쾌하게 빠르게 치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스피드도 검증됐고 걸음발, 근성, 채찍 반응 다 확인됐죠. 비싼 말이에요. 2억 5천 거의 2억 5천에서 조금 모자란 고가의 마필입니다. 왜 그만큼 돈을 주고 샀느냐가 그것도 이제 외산말을 또 순말을 저는 이번 1000m를 통해서 검증이 될 것으로 보고 금화 캐벌리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금화캐벌리를 보더라도 이제 나머지 될 만한 애들이 좀 있지요. 인기도가 양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구경주 박소장이 메인 승부 경주로 정한 이유는 한 방에 집중적으로 때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방 막건으로 시원하게 한 방 때리고 한 방 시원하게 때리고 나머지는 딱 본전, 그것도 삼복승 정도로 본전만 받쳐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두 마리가 땡땡 붙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줄 서서 들어오는데 나머지 마필 3착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다가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의 구간에서 오버가 돼버리면 포기해버리거나 막판에 급격하게 거리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순위를 매겼을 때 5번째, 6번째밖에는 놓을 수 없는 그 말이 3착을 주워먹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복승은 이런 것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근데 배당 좋은 삼복승 그거 하나만 좀 생각할 예정입니다. 구경주 인기도가 무조건 양분이 되는데 한 방으로 때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조금 복잡해지죠. 5번마 파워터치가 있고요. 8번 영광의 포스, 그리고 이제 9번 투스카로라빌이 따로 붙습니다. 근데 9번 투스카로라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슈력에 좀 기복이 있고 5번 파워터치는 선행 가능의 답이다라는 거 넉넉하게 지금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번마 영광의 포스는 이번 경주처럼 빠른 덱말 하나 외곽에서 쫓아가는 전개가 정말 최적의 조건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또 최시대가 스타트를 잘 끊어버리면 대오질주 가지고 빠르게 끊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첫 번째 전개 열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번마 파워터치는 지금 상태도 좋고요. 앞선을 장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입장이기 때문에 5번마 파워터치는 어떤 식으로든 배팅권에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꼭 데려가십시오. 기본적으로 5번, 8번이 비비는 그림은 안 나와요. 8번이 그렇게까지 무리했다가는 지가 먼저 쓰기 때문에. 다만 이제 2번만 대오질주의 스타트가 어느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빠를 수 있느냐인데 빨라도 5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5번만 파워터치 오랜만에 나왔지만 전혀 문제없다. 5번 파워터치 꼭 체크하십시오. 11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제가 현장 추천 경주로 지금 찾고 있는데 일단 전체 지금 왔건 좀 말씀드릴게요. 현장 추천 후보 경주가 되겠습니다. 8번마 라운 시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견파행이 항상 따라다닐 정도로 근육통이라고도 여러분들 그 예상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어깨가 기본적으로 썩 좋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조교 때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사행 관리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걸음이 터지면서 조금 공백을 갖고 석 달 만에 나와가지고 6월달 그리고 지난번 7월달 연속으로 지금 선전을 펼치고 있죠. 승급전의 거리 1600m 첫 도전입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마필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잠재력으로는 너클이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교 때 너무 많이 보여준 느낌이어서 오히려 그게 조금 찝찝해요. 8번을 저도 기대를 합니다만 이거를 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 딱 한 마리 역시 또 한눈만 팬다의 주인공이 출전을 합니다. 지난번에 경주가 예정됐던 경주가 깨지는 바람에 한 주 미뤄서 나왔던 마필이에요. 한 주 미뤄서 나왔던 마필인데 미뤄 나오다 보니까 조교의 칼이 넘어섰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그 정점에서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기대만큼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놈이 이번 경주 대안의 축이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 주기와 정상적인 조교를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내심 쌍승시까지도 욕심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놈 놓고 8번마 라운 시저스 기본 막건이에요. 그 주인공 현장 상태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11경주 현장 승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200m입니다. 8마리 출전이고 자 1번만 한월공주도 나름대로 전경주 뭐 개발에 땀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리차드 기수의 또 측집 빠른지 잘 뛰는 셈입니다. 앞선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제 우주대왕이 외곽에서 선입작전으로 멋지게 꽂았던 그런 경주인데
흙을 안 맞아야 되는 것은 뭐 저는 이번 경주까지도 좀 정도현 기수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레이스를 풀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흙을 맞는다고 해서 항상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반응하지 않고 서서히 스피드만 그냥 줄어들어 버리는. 그래서 스피드가 줄어들어 버리니까는 몰죠. 몰아도 안 나가니까 때리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한월공주는 저는 아직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1번 게이트 받았다고 해서 뭐 땡큐다 이건 아니고 8마리 가운데에서 자력으로 꽂을 수 있는 마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2번마 썬데이, 3번마 썬더레인도 있고요. 4번 패션 오브 마린도 스피드에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편성과 전개만 따라주면은 언제든지 꽂힐 수 있는 마필이고 5번 배달이 허니 스피드 좋죠. 4번과 함께 여기서 선행 1, 2등 다툴 수 있는 마필입니다. 6번마 블랙 10, 8번마 아르카디아. 지난번에 힘으로 눌렀거든요. 상대들 전부 다. 그전에는 추입으로 한 발을 집중시켜서 올라갔고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상승세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스피드 자체가 숱하게 검증된 빠른 말들이 자신보다 안쪽에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가 문제다. 그러나 8번 아르카디아는 추입으로도 뛰었던 마필인 만큼 UCC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마필로 8번 아르카디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배팅은 딱 3마리를 제가 추천드릴 것 같은데 뭐 마방에서는 기대감이 엄청 많은 마필도 하나 있어요. 그 셋 중에 마방 대표마로 성장할 가능성까지도 내다보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놈하고 또 다른 마필 하나 하고 아르카디아 하고 그렇게 배팅권에 넣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1800m 혼합 3등급 레이스입니다. 12마리 출전이고요. 이번 경주는 1번만 저스틴 매직이 모든 키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키를 쥐고 있어요. 제대로 된 선행마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스틴 매직이 가장 빠를 수 있고 선행을 자신 있게 한번 출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번마 또 힘찬도 빠르죠. 빠른데 죽기살기로 밀어붙였을 때 빠른 것이고 이번 경주는 그렇게 헛심을 초반에 쓰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훈련하고 있는 행태로 보나 또 결국 저스틴 매직이 자신보다 안쪽에 자리를 잡게 된 상황적인 측면에서 보나 1번이 의지를 보이고 밀고 나가버리면 3번은 잡고 탈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 점을 좀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었고 발느린 마필들 능력은 되지만 초반이 좀 느린 마필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외곽에 이제 12 말리부 별 그리고 11번 리턴 오브 더 킹. 리턴 오브 더 킹은 요거는 만약에 뭐 이거 지금 서울에 제가 휴양 들어가기 전에 제가 휴양 들어가기 전에 이제 4월 달까지 뭐 노래를 불렀던 먼로 잘 타지 않습니까? 믿음직스럽고 지난주 마지막 경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완식에서 먼로로 바뀌는 순간 그냥 힘 팍팍 실어줘야죠. 그런 먼로 기수 같은 친구가 11번 리턴 오브 더 킹을 타면은 그냥 승부입니다. 승부. 승부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21조 마방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거의 뭐 한계치에 다다라서 이제 3조로 옮긴 마필인데 6월달 늦추입 프랑스어가 좀 참고 타니까 늦추입이 되죠. 추입이 되죠. 근데 늦었어요. 지난번에 들이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지죠. 이건 말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2주 전에 이런 거 먼로 기수가 타면은 정확하게 마필의 힘을 나눠서 풀어가요. 그렇게만 타면은 이거 접수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11번 리턴 오브 더 킹을 빼서는 안 된다. 다만 정동 처리가 문제다. 자, 12번 말리부 별은 많이 팔릴 겁니다. 1800m를 일단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기도가 좀 더 실리겠는데 외곽이라는 점도 나쁘지 않고요. 또 레이스 중반에 선입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괜찮습니다. 저스틴 매직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흙 맞으면 난리 나는 마필이다라는 것도 또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행 못 거고 안쪽에 갇혀버리면은 1번은 직선주로 해서 아주 박살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문제예요. 다만 선행 받고 레이스를 주도하게 되면은
쌍대가리까지도 꽂힐 수 있는 자막입니다. 최근에 워낙 연속으로 망조가 날 정도로 털어버렸기 때문에 인기도가 어느 정도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스틴 매직이 댕 받아서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그림을 일단 기본으로는 보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보셔야 된다. 3번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레이스 중반에 잘 갖다 붙인다면, 무빙을 잘 한다면 12 말디 무별이 선전할 가능성 높다. 말로는 11번 리턴 오브 더 킹이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14경주입니다. 2등급으로 펼쳐지는 1200m. 자, 9마리인데 안쪽에 빠른 말들이 몰려있죠. 1번마 아주최강, 2번마 우승환호. 탱이바이트도 스피드는 뭐 충분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 스피드를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쓰느냐가 관건인데, 정도윤 기수 한 번은 잘 타고 또 한 번은 인기에 비슷하게도 타질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밀고 나오나 마나 1번, 2번이 워낙 빠르고 영천 더비만 해도 지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안쪽에 꽃자리가 주어집니다. 이제 그걸 얼마나 또 유도를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일단 13경주의 11번 리턴 오브 더 킹과 마찬가지로 14경주에서의 어떤 그 전개상에 유리한 마필은 3번마 탱이바이트다. 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자존심 대결하면 둘 다 죽는 거고요. 사이좋게 양보하면은 줄서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이 분명히 스피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번, 2번 그 안쪽 자리를 따라갈 수 있는 3번마 탱이바이트가 이번에는 정말 그 의식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좋은 전개가 보장이 돼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경주입니다. 자, 1호경만 마지막 경주고요. 또 끝장 승부 경주로 정했습니다. 5번만 월드데이 나옵니다. 월드데이. 이건 무조건 가져가야죠. 축 놓고 때리거나 주력으로 때리거나 일단 세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요런저런 전개 변수가 있고, 뭐 점버 블레이드라든지 또 그레이트 킹이라든지 유형 망치 5구 한진 마필이 또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5번만 월드데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마필 하나가 잘 뛰면은 2착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월드데이가 상대들을 완전히 갖고 놀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나올 때마다 보여주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2등급까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1등급에서는 전개도 잘 풀려야 되고 순발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고춧가루도 없어야 되고, 그랬을 때는 잘 뜁니다. 끝까지 안 죽어요. 안 죽고 잘 뜁니다. 그러나 직선주로서 한 번 더 기어가 들어가는, 한 번 더 차고 나가는 그런 정도의 맛은 아직까지 물론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여유 없이 또 지난번 대상 경주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똑같이 57을 달고 뛰었을 때예요. 돌콩하고 문학치프, 뉴 레전드 다 같이 57을 달고 있었으니 뭐 앞장 간 것만 갖고도 돌콩을 이길 수 있다? 안 되죠. 선행 간 것만으로 문학치프를 이긴다?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번엔 55kg이에요. 유현명이가 개는빠를 한다거나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않는 이상 월드데이는 선행 갈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이기 때문에, 다리가 안 좋은 돌아온 현표가 밀고 나온다? 그래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월드데이. 이 월드데이가 앞에 나가는데 누가 그 그림자를 밟겠습니까? 그래서 월드데이가 댕받아 도는 그림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지막 15경주입니다. 게다가 뭐 마지막 경주니까 이제 6시에 뭐 해는 안 떨어졌겠네요. 어쨌든 월드데이의 선행 가능성 요거는 뭐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저는 선행을 간 월드데이를 레이스 중반에 바짝 선임까지 붙여서 결국에는 대가리 다툼까지 코싸움까지 해낼 마필이 여기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쌍승식 항구라도 넉넉하게 노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한방막권 공략을 하되 3쌍승식도 좋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3복승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5경주 끝장 승부로 8월 4일 마무리 승부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도 좀 시간이 오바됐네요. 8월 4일 1호 경마, 부산 경마 8월 첫 주 스타트 잘 끊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